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마녀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벵갈 고양이 지코 아빠 수의사고요. 올해는 소설가 데뷔하신다고요? 시골에서 서울로 홀로 상경한 새끼 시바의 그런 모험을 다룬 그 시바 새끼의 성장 소설. 고품격 교양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입니다. 네, 많이 찾아보시고요. 수의사로서는 조금 마이너하게 동물 행동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동물 행동은 정답이 없다. 원칙만 있을 뿐. 자연스럽게 그러면 동물 행동 의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동물 행동 의학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몇 분 안 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동물 전문 의학을 하게 되면. 동물 행동 의학. 네. 동물 행동 의학을 저는 시작을 할 때 일단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사실은 뭐 동물 행동 의학이라는 게 지금은 수의과 대학 내에서 좀 저희 때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사실 제가 02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깊게 배우지 않았어요. 깊게 배우지 않았고 약간 곁다리 형태, 뭐 좀 소위 얘기를 하면, 그리고 뭐 훈련사들이 쓴 얇은 책 하나 그냥 정도 읽으면 그러면 됐지. 수의사라고 하면 뭐 심장 잘 보고 수술 잘 하고 어려운 질병 잘 찾아내고 이런 생각이 많았던 때였어요. 15년 벌써 15년이 됐네. 그렇죠. 15년 전만 해도 고양이 백신이 수입이 안 됐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인턴 수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묻는 게 다 무슨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동물이 왜 이래요? 맞아요. 우리 애가 왜 이래요?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도 없고 사실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선배 수의사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냥 녹음기처럼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지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걸 배워와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동물 행동 의학이 수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의학이다. 당연히 의학의 한 분류고요. 사람도 정신과가 있듯이 의학의 한 분류고 수의학의 영역인 건 확실한데 이게 사람에게 어쨌거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보호자에게 전달이 되는 순간이 오면 이게 수의학이 아니라 뭐 철학처럼 변해버려요.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내과라든가 뭐 외과라든가 이런 거는 진단 결과라는 게 있고 뭔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증거가 이렇다. 그런데 이 동물 행동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 애가 왜 이래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배운 바에 의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려도 보호자들이 아닌데요라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 보호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잘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있고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는 수의학이 아니라 철학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이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걸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두 분 정도 있는데 한 분 남자분으로 요즘에 핫하신 분. 핫하신 분. 북유럽 강용욱 조련사님인가 그분? 이렇게 실명을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막 써요, 저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동물을 훈련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을 키우는 분들, 사람을 사실은 훈련시키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 집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분들에 맞게
근데 사실 현실은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고 그분들을 대상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지코 아빠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딱 이 지코 아빠님도 학교 다닐 때 과외 해보셨나요?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도 깨닫고 있는 어떤 삶의 철칙이 있죠. 대학생 눈으로 보면은 이 고등학생의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절대 학부모한테 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머리는 되게 좋은데 조금 노력하고 이 방향을 못 잡고 있네요. 그걸 얘기해줘야 아무래도 듣고 싶은 걸 많이 듣고 싶어 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맞아요. 고민되는 게 그걸 줄까 말까죠. 그렇죠. 그걸 주는 게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소시적에 과외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외 거의 안 했어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비위를 맞추는 게. 비위를 맞추는 걸 못 참겠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진짜로 이제 단도직입으로 꽂아버리는 타입이거든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네. 네가 안 되는 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진짜 요즘에 변화를 원하신 거네요. 네. 요즘에 공신 보면 가장 당신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당신들은 공부를 안 하질 하고 않기 이런 때문이야. 라고 저도 봤어요. 네, 그런 타입인데 되게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네. 동물 행동의학을 하면 안 될 타입이세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꽂아버리면 다시는 병원에 찾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기 아이를 이해하고 싶어서 분명히 물어보는 건 맞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런 거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힘든 점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모 훈련사와 수의사로서는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수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죠. 동물도 정신과 약을 먹어요. 항우울제나 뭔가 기분, 불안을 낮춰주는 약을 먹는데 불안을 낮춰주는 거. 보통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문제 행동의 대부분의 이유가 불안에 있거든요. 공포심. 거기에 있는데. 그럼 불안을 낮춰준 약은 없고 항우울제 같은 걸 처방하신다고요? 불안을 낮춰주는 약이 항우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뭐 미드 보면 뭐 프로작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약들이 사람에게 쓰는 약들이 똑같이 동물에게도 쓰입니다. 용량만 달리죠. 네. 근데 문제는 수의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친구는 물론 뭐 교육도 좋고 하지만 이 약물요법이 동반이 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약을 먹자라는 말씀만 드리면 보호자들이 사색이 되세요.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애 보고 미쳤다는 거냐. 그렇죠. 이런 반응인 정확히 거죠. 네네. 정신병자냐. 우리 개는 정신병 묘냐. 그렇죠. 우리 고양이는 그냥 오줌 좀 못 살 뿐이고 조금 가끔 공격을 좀 심하게 할 뿐인데 이게 미친 건 아니다. 당신이 너무 우리 고양이에 대해서 너무 막말하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수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써야 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들 생각이 그렇다 보면 뭐 타협을 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써야 되는 경우에 안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약간 돌려서 말씀을 드리죠. 가령 뭐 이 약은 뭐 뇌내 뭐 세로토닌 농도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불안을 조금 낮춰주는 보조제다. 이런 쪽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세로토닌을 높여준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사람도 좀 쬐는 효과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뻥이긴 하지만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미디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붐업이 되려면 약간 단순화 시켜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약간은 과장을 한다거나 어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거나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 뭐 약 먹는데 부작용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묻지 않는데 부작용을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부작용 반드시 필수로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이 약 자체가 사실 부작용이 큰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꼼꼼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논문을 뽑아서 주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그런 거를 단순히 하고, 뭔가 좀 생략하고, 이래야 보호자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세히 얘기해 주신 이유가 뭐죠?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동물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동물이 우선이니까. 혹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부작용이니까 데려와라 이런 걸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보호자가 알아야 갑자기 애가 밥을 좀 안 먹네. 갑자기 애가 밤에 좀 잠을 좀 설치네 했을 때 그거를 알면 제 생각은 그래요.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정보가 아예 차단돼 있으면 더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역시 이 약을 먹이는 게 아니었어. 이 약 때문이야. 애가 완전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어쨌거나 수의사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직업인 게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대상은 동물인데 동물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위하는 대상은 보호자가 아닌 동물이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동물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죠. 제가 수의사기 때문에 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굉장히 고비가 많아요. 한 마리의 문제 행동을 가진 양이 멍멍이를 조금 더 괜찮은 삶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계속 중간중간에 걸려요. 이건 아닌데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선생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약은 제가 먹이지 않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그걸 좀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자기가 배운 지식과 어떤 사실을 저버리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보호자들이 그런 부분을 덜 거부감 있게 느낄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이나 살짝 거짓말 섞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러니까 약간 의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그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말을 적게 한다라든지. 그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트위님은 아실 거예요. 외눈박이 왕의 초상. 네. 그러니까 예전에 외눈박이 왕, 애꾸는 왕이 있었대요. 그래서 화가들 보고 내 초상을 그려라 그랬더니 한쪽 애꾼 그냥 그렸더니 쟤 죽여.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화가 와가지고 얘기를 소문을 들었으니까 양쪽 눈 다 뜬 걸 그린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나 죽여. 다들 패닉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또 다른 어떤 현명한 화가겠죠. 와가지고 애꾸가 아닌 옆면을 그린 거예요. 애꾸가 아닌 옆면을 딱 그려서 거짓말도 아니고 그 대신 보여줘야 되는 부분, 불필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가려버리는 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조작이라고 하죠. 조작. 사실은 조작인데. 사실은 조작인데.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시작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 저분은 모 훈련사 선생님은 성공을 하는데 왜 우리 병원은 성공을 못하지? 왜 저런 파급력이 없지?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조금씩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왜 저런 부분이 그대로 미디어를 타고 이렇게 파괴력이 있게 전달이 될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되게 비슷한 그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미디어에 뜨고 붐붐 이렇게 일어난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저 그렇다 실력이라고 어떤 되게 유명한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그렇고 사실은 정말 명의나 숨겨진 그러니까 장인들은 진짜 숨겨져 있다. 이렇게 자기 일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공부할 시간마저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시간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 무슨 편이었죠? 고양이 살롱이었고요. 그렇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수의학계만 딱 봐도요. 생각 안 나나 보네요. 아니요, 무슨 편인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방송이 아니었으니까. 수의학계만 봐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상품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굉장히 큰 어떤 걸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 수의사 그분의 일이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시거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성향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이
갈고 닦아지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성향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에 맞지 않아요. 지코 벤갈 고양이에 대해서 네이버 백과사전을 봤을 때 기분이 네네. 느껴지네요. 예, 아니라고 하시니까 2m에서 점프를 하고 많이 들리죠. 그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아까 저 뭐 소설도 그렇고 지코 아빠님을 딱 뵀을 때는 제가 일단 페이스북에서 뵀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때 정말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페이스 나오나요? 네, 페이스 나옵니다. 좀 공유 닮으신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공유. 처음 듣습니다. 진짜요? 공유 되게 많이 닮으셨어요. 진짜 닮으셨다. 정말 근데 진짜 닮으셨어요. 네. 뭐 편집해 주세요. 아니요, 그대로 나갈 거예요. 정말 아니, 웃으실 때 완전히 입술 여기랑 코 눈매까지 되게 비슷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병원 이름 까야겠다. 아닙니다. 아니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니, 뭐, 지금 감사한 알았어요. 말씀인데, 그건 좀 너무 과장이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 입술 밑으로 딱 내리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가 뭐, 생각할 때, 저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의사들이 되게 샤이하다. 맞아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뭐 수의사들에 대해서 불만 많으신 보호자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의사 보면 다 전문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 피부과 의사, 뭐 성형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치과는 이빨만 보고요. 약사는 약만 보고요. 그런데 수의사 다 보죠. 다 그렇죠. 보고 심지어 뭐 개와 고양이는 전혀 다른 동물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거기에 무슨 앵무새, 무슨 악어, 거북이, 참새, 굉장히 극한의 직업이에요. 거미 가끔 보시죠. 정말 거미는 제가 본 적 없어요. 갑자기 거미가 나오니 거기서. 동물이라고. 거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극한의 직업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쪽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에는 녹록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누군가는 스타가 될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나. 맞아요. 목소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아젠다를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자꾸 그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령 뭐 강아지에게 생 고기를 줘라, 뼈가 있는 그런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 게 사실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논란이 될 만하죠.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이런 게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슈퍼스타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런 걸 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아니 이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다 튕겨내세요. 왜냐하면 슈퍼스타의 말이니까. 슈퍼스타 먼저 말했으니까. 근데 수의사 중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막상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수의사들이 이렇게 샤이하게 고양이처럼 구석에 숨어서 꾹꾹이만 하지 말고 좀 바깥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신전. 고양이들이 전하는 행복 전도서. 고양이 신전.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토북. 유명하신 분들, 뭐 수의사가 아닌 분들, 뭐 훈련사 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뭐 수의사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여기 자리도 나오시고 그 홍보 관련 분야를 맡으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날라리세요.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사람이 안쪽에서 그 뭐랄까요, 열정이나 이런 끼 같은 게 폭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보면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투블럭 정말 많이 하시네요. 투블럭 맞으시죠? 투블럭의 가운데를 약간 화라사처럼 날려버린 스타일. 오늘 근데 제가 스타일링이, 방송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었군요. 그럼요. 저 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진짜로. 있는 거는 스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얼굴
옳아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젠다를 아까 진짜 그분이 슈퍼스타라서 그 아젠다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 수의사의 얼굴이 되고 목소리가 될 사람이 누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기술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끼를 주체를 못 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은 이제 한두 분씩 나오셔서 경합하셔서 정말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첫 물꼬가 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글쎄요. 예. 일단 공유를 닮으셨습니다. 예,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그 슈퍼스타가 되기보다는 네. 제가 뭔가 빅뱅이 되기보다는 네. 이 양현석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있어요. 네, 네, 뭔가 가능성 있는 네. 후배들, 네. 선생님들을 밀어서 네. 스타가 돼서 네.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그루터기가 있는 돼주시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타가 되기에는 나이가 많으신가요? 스타가 되기에는? 아니요, 안 맞죠.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게 왜 후배를 밀려가시냐 이거죠. 그렇죠.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네, 적은 나이는 아니고. 이제 갓 신입들. 네, 이제 곧 부록이니까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고 뭐 체력은 뭐 충분한데 적은 나이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스타가 40대부터 되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살아남으셔야 돼요. 계속 치고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 파트입니다. 네. 스타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성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연습생 기간을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연습생 기간을 견딜 수 있느냐. 그 기간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느냐. 근데 전곡을 찌르셨는데 제가 좀 양아치예요. 양아치들의 특성이 성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이거 했다가 재밌어. 질렸어. 맞아요. 이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성실성을 갖춘 스타성 있는 수의사를 개발해볼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발굴, 개발보다는 발굴이란 말이 맞겠네요. 정말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양이 분야야말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경쟁력 있긴 할 거예요. 앞으로 엄청 크죠. 그렇죠. 고양이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동물이에요. 맞아요. 고양이도 독특하고 고양이 보호자도 독특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사들이 고양이 보호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싫어하진 않으세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곤란한 질문 막 들어갔네. 저는 싫어하기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데 제가 굉장히 초보 수의사였을 때요. 뭐 개도 잘 모르는데 고양이는 뭐 오죽했겠어요. 저는 한 번도 고양이를 반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언뜻 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무슨 공학 박사스러운 여성분이 안경을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여성분이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어요. 우리 고양이가 이런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인 거죠, 선생님. 뭐야,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던지신 거죠.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뭐 거기에 대고 제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설마 함정? 그분이 함정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 다니기로 되게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간을 보러 왔는데 자신이 그 따끈따끈한 간 나온 논문을 읽고 온 거죠. 미국에서 현지에서 논문을 제가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나온 지 6개월 된 논문을 수의사들도 많이 안 읽었을 학회에서나 소개될 만한 논문을 읽고 와서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함정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아나? 이 병원 어떤 거 한번 볼까? 근데 제가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저도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경험이었고 저희 병원도 당시에 제가 일하던 병원도 저 때문에 약간 이미지 타격이 이미지의 타격이 조금 있었죠. 그 에피소드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통 그런 분들이 모르네 이러셨어요? 저한테 대놓고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그런 보호자분들 특징이 공유를 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이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시 듣고 들어서 이미지 타격까지 온 걸 아신 거예요?
당시만 해도 그 네이버에 평가를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많은 병원에서 그걸 없앴는데 예,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예. 그때 그 분이 커밍아웃을 거기서 하신 거죠. 예, 별 1개를 주시면서